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최근 생보업계에 자회사형 GA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GA란 법인 보험 대리점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대형 생보사들의 GA 설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회사형 GA를 인력 재편의 도구로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판매 전문사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 프라임에셋 이몽재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이사님, 최근 이 자회사형 GA 설립을 두고 보험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이제 한꺼번에 취급을 하는 아까 MC분이 말씀하셨던 GA, 그러니까 법인 보험 대리점을 말하는 건데, 이 법인 보험 대리점이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처럼 한 회사의 상품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보험을 권유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전속보다는 GA를 통해서 독립법인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보험 상담을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자사형 GA는 지금처럼 여러 개 보험사와 동등한 계약을 맺고 상품을 취급하기보다는 자사 상품을 더 이제 교육이나 현장에서 이제 권유할 때 어쩔 수 없이 원수사인 자사 상품을 권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A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팀장님, 현재 이 자사형 GA를 설립한 보험사는 어느 곳이 있나요? 네, 우선 생보업계에서는 라이나 금융서비스가 있고요. 또 미래에셋 생명의 미래에셋 금융서비스, 손보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메리츠 금융서비스, AIG 손해보험의 AIG 어드바이저, 동부화재의 동부 M&S, 동부금융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부화재하고 AI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영업 조직을 분사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한 거고, 나머지 회사는 직접 신규로 설립한 케이스입니다. 또 그 외에도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에서도 이 자사형 GA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GA가 예전에 전속 시장에서, 보험 업계에서 전속 시장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을 점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각 보험사에서도, 다른 보험사들도 자사형 GA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사형 GA 설립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점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사님, 어떤 문제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존 GA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설계사분들이 GA를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잦은 GA 설계사분들의 이탈로 인해서 계약 관리가 되려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자사형 GA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은 정말 여러 개 보험사를 동등한 조건으로 소비자한테 정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한다고 하지만 자사형 GA 같은 경우는 이제 본 회사 자사의 상품을 자꾸 권유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형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자사형 지혜 성공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팀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이제 지혜가 만들어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보험 상품이 아니라 보험 백화점을 만들어서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 소비자한테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만든 게 바로 지혜인데요. 과연 자사형 지혜가 원래 만들어진 지혜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가 먼저 의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조직이 그대로 이동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 조직에서는 개개인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 단위로 혹은 더 크게는 더 큰 조직이 통째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모 손해보험사에서 만든 자사형 GA 같은 경우에는요, 타 전속 설계사가 워낙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보험 위탁 판매 관련해서 일부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모 화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지혜보험 위탁 판매권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넣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자사형 지혜는 전속 채널하고 또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를 하고 있다가 일부 설계사들이 자사형 지혜로 들어가서 A 보험사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을 취급을 할 때 남아있는 전속 설계사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비교를 하고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09년도에 프루덴셜에서 프루엔 파트너라고 해서 자사형 지혜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전속 설계사들의 반발이 좀 심했고요. 실질적으로 자사형 지혜를 운영을 할 때에도 완전 실제로는 프루덴셜 상품만 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전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소비자들께서 좀 현명한 선택으로 지혜에서 설명해서 추천하는 상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한 다음에 상품의 장단점을 따져서 선택하는 원래 취지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비교해보고 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3세 남성분으로 CI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요. 삼성생명의 상품을 추천받으셨다네요. 괜찮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편분 가입하신 남편분 보험 상담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CI보험 가입하지 않으셨다는데 삼성생명 상품을 추천받으셨다 하셨어요. 네네. 이것도 CI보험이세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냥 좀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네네. 예, 다 두 군데에서 제가 좀 견적을, 그걸 받았는데요. 네네. 추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다 이거, 삼성생명? 리빙케어? 네. 이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삼성생명의 리빙케어를 추천받으셨군요. 네. 혹시 남편분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한 컨설팅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추천받으신 상품 괜찮은 상품인가요? 네, 우선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MC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보험은 없으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네. 다른 보험은 없는데
예, 예. 그럼 어떤 보험이 좋을까 주변에 물어봤더니 삼성생명에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추천을 해주신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 두 분, 예, 제가, 지인한테 좀 아름아름을 해서 좀 받았는데, 네. 이건 좀, 다 삼성생명만, 그 리빙케어인가? 그거 가져오셨더라고요. 두 분한테 지금 안내를 받으신 거예요? 한 분한테 받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이왕이면 좀 여러 군데 해보고, 네. 괜찮은 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는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거만 가져오세요? 두 분 다 삼성생명을 추천을 해주셨단 말씀이시죠? 예. 근데, 예, 제가 이거를 두 분 다 가져오니까 이상해서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중대한이라고 다 써있고,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솔직히 조금 믿음이 안 가기도 해서, 중대한이란 뜻이 좀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죠. 인터넷 자료를 이제 금방 찾아보셔도 네. 사실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네, 상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품의 원래 취지는 사망보험금을 중에 일부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중대한 수술을 할 때 먼저 선지급을 해서 좀 숨통을 트이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사실상 가입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있는 보험이기도 하고, 또 보험료도 지금 혹시 안내받으신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꽤 비싸죠. 지금 한 25만원. 25만원 선. 43세 남성인데 25만원 선의 안내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혹시 그 안에 지금 증권이나 그 안내받으신 가입 설계서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예. 보시긴 좀 어려운 아니, 상황이고. 내용은 근데 비슷하던데? 주계약이라고 써져 있고요. 네. 이제 뇌출혈, 진단금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싸던데, 특이하게. 그런 거랑 입원 특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요. 사망할 때 주는 거예요. 네네. 우선 아무 보험이 없는 상태시잖아요, 남편분께서. 혹시 네. 남편분이 외벌이 가장이신 건가요? 그쵸. 아직 저는 이제 애기 키워야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런 보험이 없다면 우선은 네.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아마도 최근에 안내를 받으신 내용이면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안에도 의료실비 특약이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예. 다만 이제 해당 상품은 사망 보장하고 중대한 질병에 좀 특화가 돼서 집중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요. 그런가요? 그보다는 의료실비에다가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아프거나 다쳐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와 중대한 질병에 속하지만 삼성생명보다는 중대한의 정의가 조금 더 폭이 넓은 진단금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해서 하나 준비하시고요. 리빙케어나 CI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형식으로 해서 사망보장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다만 지금 얘기를 드리면 의료실비나 진단비, 종신보험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안내받으신 금액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각기 보험 상품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 손해보험사의 상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생명보험 안에서도 손해보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고 보험사별도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서요. 두 상품의 장점을 잘 조합해서 좀 조화롭게 구성을 하면 보장의 빈틈없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빙케어도 아는 지인분이 잘 열심히 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빙케어가 CI라는 게 그러니까 리빙케어라고만 이름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 용어 그게 CI란 그게 중대한 그런 것만 받는 거가 중점인 거예요, 그 상품이? 같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요, 지금 이상하게 이 상품은 좀 제가 막 믿음이 안 가는 편인데. 네. 근데 혹시 제가 지금 상담 받으시는 분한테 제가 이게 상담받고 가입해도 되나요? 다른 걸로?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까지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점. 그렇게 해드려야죠. 저희
보험, 아까 우리 방송 전에 GA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눴는데, 예, 예. GA 원래 설립 목적은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네. 가장 좋은 상품, 그리고 보험 상품 좋은 상품이 참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가입자한테 어울리는 상품이 뭔지를 찾는 게 G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게 너무 가입도 힘들고 괜히 보험료가 한두 푼이 아니라서 그러시죠? 함부로 가입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아. 이왕이면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보험 신경 안 쓰고 싶어서요. 이제 네, 그 나이가 있으니까. 그 고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방송 중이니까 자세한 네, 네. 이야기는 그럼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맞습니다. 보험 한두 푼도 아니고 잘 고민하셔서 네. 가장 좋은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예. 네, 우선은 이제 실비보험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아버님 가장이시기 그래야 때문에 되겠다. 사망 네. 보장이 되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또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3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5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셔서 해지 후 다른 상품에 가입하고 싶으신데 추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생명 이 보험 좀 부담되셔서 해지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근데 이 보험 어떻게 네네네. 가입하게 되셨어요? 이 보험 그건 상품 제가 네. 네. 한국에 있으면은 제가 교포예요, 외국인이에요. 아, 교포세요. 네네. 네. 근데 한국에 있으면 보험 들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마음을 먹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전에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그냥 보험 설계사한테 그냥 제가 믿으니까 생각해서 좋은 걸 해달라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해달라니까 뭐 엄청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줘서 제가 모르겠더라고, 그게. 아, 그게 그러셨군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네. 나가요. 아, 반복된 것도 있고. 네, 좀 부담되시죠? 네. 네, 혹시 지금 TV 시청하고 계세요? 네. 그럼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그 약관을 제대로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시고 가입하셔서 지금 보험료 부담도 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이거 해지하고 다른 상품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뭐 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네, 교포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니, 어디서 오셨는지. 저기 중국이요. 아, 그렇구나. 말씀 네. 잘하시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지? 저기 온 지는 한 18년 됐어요, 온 지는. 18년이요? 네. 와, 네. 오래되셨구나. 아, 역시. 이제 보험 얘기 좀 할게요. 네. 어머님 말씀 중에 네.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다고 그 설계사가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신 삼성생명 리빙케어 말고 또 있으세요, 보험이? 이분 그냥 그 CI하고 이분 그 CI하고 주보험 네. 전책 특약이랑 예. 아, 이거 말고 다른 네, 없어요, 보험이 그다음에. 또 있냐고요? 저기 동부화재 네. 치매하고 연금 있는 거 제가 다 해제했어요, 그거는. 아, 건 다른 없어요. 거는 네. 이제 그 설계사분이 좋은 거 막 이것저것 다 갖다 가입을 시켰는데 이제 네. 다른 건 다 해지하시고 지금 네. 말씀하신 삼성생명 뭐 리빙케어 요거 하나만 갖고 계시다고. 네. 그럼 이게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거죠? 네. 혹시 네. 좀 죄송한 질문인데 네. 뭐 이제 배우자분이나 뭐 이렇게 뭐 같이 계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 혼자 있어요. 왜냐면 네. 제가 2012년에 여기 한국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재혼하고 아, 예,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네. 다니다가 네. 그 이분이 막 혼인신고 회사에서 저는 그냥 저는 너무 막 사람을 많이 믿어요. 저같이 남을 믿고 온갖 이 사람하고 혼인신고하게 됐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말에, 그러니까 아버님 아프시니까 아버님 와서 수발 하시라서 제가 13년 1월 달 네. 1일 날에 아버님 모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네네. 네, 그리고 아버님이 2014년 12월 9일 날 돌아가셨고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분은 네. 15년 2월 9일 날 또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혼자 있어요. 어머니, 네. 제 네. 질문은 뭐였냐면요. 네. 지금 뭐 이제 다른 수입원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말씀 잘 네, 들었고요. 네, 혹시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 지금 수입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없으신 상황이에요? 없어요, 지금. 예, 일 모으고 있어요, 지금. 아, 일을 구하고 계시다고요? 구하지도 뭐해요, 왜냐면 지금 구할 형편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요, 일단 보험 얘기 먼저 간략하게 제가 마무리를 짓게요. 네. 지금 이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뭐 자식분이나 다른 분들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요.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나요? 아니요, 아들도 중국에 있어요. 아들 하나. 그 아드님 뭐 일을 하세요? 아니면 학생이세요? 일해요, 지금. 방송국에 있어요, 기자, 예. 일단은요, 보험 자체가 제가 증권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지금 네. 보험료도 부담이 되시고, 현재 소득이 끊긴, 수입이 끊긴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겠지만, 네. 지금 이 보험보다는 네.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서, 네. 아까 시열은 수발도 얘기하셨는데, 네. 어머님이 살면서 필요한 병원비나 이런 그 보험금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죽었을 때 나오는 거 말고요. 네, 어머님께서 네, 네.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치료비나 이런 네. 부분을 보장하는 쪽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빙케어는 지금 약간 환급이 되거든요. 이 네, 환급도 생각하지 마시고 소멸성으로 가급적 일을 다시 곧 찾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일을 네, 다시 네. 찾으실 때까지는 조금 보험료 납입이 좀 부담될 수 있으시니까 네. 우선은 이거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되 네. 어머님께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은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네, 그렇게 네, 네. 보험료도요, 좋은 거 막 다 갖다 붙으면 보험료가 또 커져요. 그러지 네, 마시고, 네, 네. 정말 네. 최소한 내가 살면서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거나, 지금 2000년대인데 병원비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여긴 네.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네. 살아계실 때 보장받는 위주로 재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되게 막 지금 일도 못 하시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힘드세요, 혹시? 저기, 남편분이 아버님이 네. 2013년 2월 달에 네. 여기 서중국 아들이요. 네. 한테 집을 등예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집을? 네, 등요. 네. 등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돌아갔을 때 보니까 형제분들이 같으면 신청해서 지금 처리도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그거 집에 있어요, 지금. 원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할게요. 네. 13년도에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 남편분? 받았어요. 돌아가셨다는 남편분한테 이렇게 집을 주셨는데, 네. 남편분도 돌아가시고, 네. 근데 그 집을 그 형제들이 가처분 신청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형제라는 말씀이 네. 지금 초는 아니실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분이. 그쪽 분 자식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남편분의 형제요. 그러면은요. 네. 지금 어머님 말씀은 지금 물려받으신 부동산 지금 사시는 주택을 네. 이게 어떻게 처분을 해서 네. 이렇게 앞으로 살 길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제가. 요거는 조금 민감한데, 있으니까, 어머니, 예. 잠깐만요. 네. 제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게 방송이라 다음 시청자분들이 계속 전화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선 이렇게 하세요. 그 남편분 재산이
이제 남편분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가족한테 상속이 될 때는 네. 혹시 그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 돌아가신 남편분의 자녀분들이? 두 분이요. 둘이요. 성인이요, 둘 다? 네. 그러면은 오롯이 남편분 재산이라고 하면 그 시댁 그니까 애들한테는 뭐 삼촌 고모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네. 어머님이랑 자녀 두 분이랑 똑같이 나누면 돼요. 네. 어머님은 부인이기 혹시 혼인 신고 하셨나요? 네, 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부인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뭐 자녀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서 재산을 골고루 나누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남편분한테 집을 준 게 네. 문제가 돼가지고 네. 시댁 삼촌 고모들이 지금 이 집을 못 팔게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네. 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요 내용이 혹시 그 남편분이 집을 양도받으실 때가 3년이 지났나요? 지금 2년 됐어요. 2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럼 문제가 좀 복잡한데 우선은요. 네. 그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법원 가서 그 내용을 받으세요. 네. 법원 가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좀 짧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 갖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형제분들하고도 재산을 조금 나눠야 될 수 있어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그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재산을 나누는 거에 대한 불만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일은 쉽게 해결됩니다. 네. 일단은 보험은 없애버리시고 생존 보장만 조그맣게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네. 부분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네, 네. 예. 혹시 저희 방송 쪽에 연락처를 남겨주셨나요? 네, 남겨둘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진 못했는데요. 네. 이 보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좀 부담되시니까 이거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살아 계셨을 때 보장받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1세 남성분으로 삼성화재 슈퍼플러스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3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형으로 월 납입금은 13만 8,760원입니다. 갱신형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은지 궁금하시다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저 지인분 통해가지고 가입하게 됐거든요. 지인분 통해서. 네. 이 보험료는 부담되진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좀 부담은 돼요. 지금도 좀 되시는데 또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예, 일단은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보험은 이 삼성화재 상품 하나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운전자 보험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둘 다 삼성화재예요. 운전자 보험도 삼성화재고 이 슈퍼플러스라는 상품도 삼성화재 두 개를 가입하고 계신 거고요. 네, 지인분한테 같이 가입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입하실 때는 잘 모르시다가 어느 날 살펴보니까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아서 고민돼서 연락을 주신 상황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갱신형이 혹시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들으신 건가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 갱신형이 아무래도 보험료 오르는 게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돼서요. 그래요. 일단은 의료실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실비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떠한 의료실비든, 그러니까 모든 의료실비가 다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말해서 크게 선택권이 없는데요. 의료실비 말고 뭐 사망보장이라든지 진단비 보장이라든지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들은 갱신형인 상품도 있고 갱신형이 아닌 상품도 있어서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삼성화재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사망 관련해서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뭐 80세 만기, 70세 만기, 60세 만기로 구성을 네네.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갱신형 특약인 걸로 네,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렇게 상품 구성이 원래 좀 그런 상품이에요. 상품의 특징이. 근데 이름은 슈퍼 플러스라서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는 슈퍼랑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장 내용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또 갱신형인데도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든지. 삼성화재가 가장 큰 화재 보험사인데요. 네. 업계를 선도하고 뭐 여러 가지 경향이 있지만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가장 먼저 보장을 축소하고 가장 먼저 보험료를 갱신형으로 바꾸고 한 경우가 있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좀 옆으로 차선책이 되는. 그래서 지금 가입은 근데 이미 벌써 하셨단 말이에요. 네. 갱신형 특약이 5개인 것보다는 의료시비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 5개인 것보다는 10개, 20개인 게 앞으로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인상되는 폭이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40대라서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13만 원 정도는 부담이 약간 있긴 하지만 납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60세? 70세가 돼서 직업을 이제 은퇴하시고 좀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병원을 자주 가시게 될 거라서 보험은 필요한데요. 보험은 이 보험 상품은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 있을 거고 갱신형 상품의 단점이 뭐냐면 다른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을 내든 25년을 내든 30년을 낸 다음에 80세, 100세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갱신형 특약은 만기까지 80세, 100세까지 계속 보험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보험료가 낮습니다. 갱신형 특약이 30대, 40대의 경우에는. 그러나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정작 보험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때에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또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거 갱신형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해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해지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해지를 하기 전에 기본 계약하고 의무가입 부가인 사망 부분을 최소화한 다음에 네. 우리가 의료실비는 다 갱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의료실비 부분만 남기면 보험료가 얼마 되는지를 한번 삼성화재에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자가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설계사랑 아직도 연락이 된다면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럼 거기서 줄인 만큼 갱신형 특약 뭐 암진단비나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나 이런 부분 줄인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따로 하나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랑 아예 신규 가입을 했을 때 네. 월납입 보험료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까지 따져서 어느 게 더 지금 시청자님한테 이득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좀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존에 다른 상담을 했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똑같이 삼성화재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삼성화재가 그렇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규 보완이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 보완을 할 것이냐 아예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할 것인가를 좀 비교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솔루션 중에서 유리한 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 그러면 갱신형이라고 해갖고 뭐 3년마다 오른다고 하는데 3년에 오르는 게 얼마 정도 오르는지 뭐 이건 모르는 건가요? 우선은 그 갱신형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인상이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보험사 마음대로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0대의 남성하고 60대의 남성하고는 병원에 갈 확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연령에 따라서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간단하게 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의료비는 상승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의료비도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위험률 또 뭐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위험률들을 따져서 계산을 하는 내용이라서요. 오히려 60대 이후에 상해 관련해서는 의료실비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질병 의료비가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나 오를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오를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해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들었습니까?
예,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없을 때 할인을 해주고, 자동차 사고가 좀 많이 나면 할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입하신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안 한다고 해서 약간의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안 오르지는 않고요. 전체 가입자, 시청자님 한 분만의 위험률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인원 전체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인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전체적으로 다시 뭐 설계를 받아보거나 할인이 되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시니까 그거부터 알아본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이 갱신형 특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후에 보험료가 좀 인상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보험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신 후에 마땅치 않으면 해지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전화 상담 남겨두고 있는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0대 자녀분이 교육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는데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녀분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둘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4학년하고 1학년 있습니다. 4학년 학생 한 분과 또 1학년 학생 네. 두 분 다 지금 보험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되면은 여유가 되는 방향으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교육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뭐 실비라든가 네네. 암보험은 있는데요. 아, 있는 주변에서 네네. 워낙 저축보험 같은 거를 들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근데 그 교육보험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문의를 남겨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 마음껏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사님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11살, 9살, 8살이구나. 1학년이면. 네. 저희 둘째가 8살이거든요. 그, 11살, 8살, 자녀 두 분이시고, 네. 혹시 셋째가 또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셋째는 없으시고, 그러면 네. 기존에 보장성 보험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지금 네네. 교육보험 쪽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설계사분들한테 상담을 받거나 설계서를 받아보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친구가 설계사 일을 하긴 하는데, 친구분이? 네, 네. 저는 저축보험과 교육보험의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친구분은 네. 어떤 걸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교육보험을 하나 들어놓으면 좋겠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눠봤어요. 일단은 이렇게, 교육보험이랑 저축보험이랑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보험 가입하면 아이들 학자금이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보험 때문에 자녀분들의 그 유학이나 아니면 대학 진학이나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학자금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출발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보험이라고 명명된 거는 어떤 형태냐면 네. 가입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시기, 중학교 졸업하는 시기,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기, 15살 됐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 가입한 자녀분들의 나이에 맞춰서 보험회사가 돈을 줍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보태 쓰세요. 그러고 얼마 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얼마 쓰세요. 하고 돈을 주고, 말 네. 그대로 아이 나이에 맞춰서 학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간다든가, 조기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학을 바로 안 가고 재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 19살, 20살 때 대학 진학을 하는데, 지금 재수는 필수, 삼수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교육보험 가입하시면은 그냥 20살에 대학 입학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거를 학자금으로 쓸 수가 없이 그냥
보험금은 받았으니까 주머니에 돈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듣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그 기간에 맞는 학자금으로 활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 정해진 코스대로 가지 않는다면은 못 그쵸, 받을 수 그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정해진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 재수나 삼수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험회사는 나이에 맞게 보험금을 줘버렸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은 돈을 갖고 있고 이 돈을 네. 그냥 그대로 뭐 이자 많이 준 데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보험으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요. 예. 학자금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되 네. 아까 말씀하신 저축보험. 네. 저축보험은 그러니까 보통 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저축보험을 예.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넣고 원할 때 예. 내가 빼쓰고 예. 뭐 옛날처럼 약관 대출해서 이자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네. 돈이니까 은행 네. 그 자유적금처럼 그냥 넣었다 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만 들어간 게 보험 그렇단 상품 중에 말씀이시죠? 그죠? 네. 유니버셜. 네. 뭐 변액 유니버셜도 있고 그냥 유니버셜도 있는데 네. 유니버셜이라고 이제 단어가 들어간 상품들이 좀 더 네. 이제 저축보험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상품인데 그걸 네. 준비하시면 만약에 자녀분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뭐 조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좋은 학교로 유학을 가신다든가 그때 네. 찾아서 학비 대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한 번 더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한다고 하면 네. 조금만 찾아가지고 재수 삼수 학원비 학자금 대주시고 대학 입학하시면 그때 가서 나머지 찾아가지고 학자금 주셔도 되고 또 뭐 여담입니다만 네. 저희 애들이 조금 싹이 좀 보이는데 전혀 공부에 뜻이 없다 아이들이. 네. 그러면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저는 네. 제 아이들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네. 너는 대학 안 가니까 뭐 우리 집안에서 인당 한 4천만 원 정도를 아껴준 거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네 뜻을 펼쳐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가 내 맘대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네. 자금만큼만 활용을 네. 할 수가 있으니까 학자금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더라도 교육보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상품 말고 일반 네. 저축보험 조금 투자에 뭐 어느 정도 관심이나 성향 경험이 있으시면 변액 네. 유니버셜 난 그게 네. 싫다. 안전빵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일반 유니버셜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교육보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유니버셜자가 들어간 게 자금 뭐 자유롭게 운용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는 그런 네. 말씀하시는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질문 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교육보험보다는 우리 이사님께서는 저축 상품을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유니버셜은 이제 입출금이 좀 자유로우니까 이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도움 되셨어요? 아, 예, 잘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 보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6338님이십니다. 47세 남성인데 실손보험 가입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합리적인 보험 상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하셨네요. 네, 팀장님, 이분 위해서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47세 남성인데 지금 실손보험을 가입을 원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47세면 적지 않은 연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다른 보험이 있는지 좀 제가 알아보고 싶어요. 실손보험은 가장 폭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생존 기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준비로 필수보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의료실비 보험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서 밑바탕에 깔리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보장이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신지,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계신지를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보험이 잘 돼 있다라고 그냥 전제를 하고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각 보험사별로 뭐 갱신 주기도 틀리고 보장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달라서 좀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전 보험사가 통합돼서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보장 내용이 동일합니다. 전부 다 갱신 기간도 똑같고요. 그러면 저렴한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보장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민원이 적은 회사 중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은 의료실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하고 또 과거 병력을 생각을 좀 해서 의료실비 외에 진단비나 뭐 다른 특약들 구성을 좀 해야지만, 혹시나 의료실비로 인한 약간의 공백을 완전히 메꿔서 보다 충실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혹시라도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 상품 먼저 점검을 하시고요. 실손 의료보험 가입하실 때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적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